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좀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검찰 폭파 악법 2대 악법입니다. 수사기능 해체 악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요 앞에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님이 와주셨습니다. 아마 상세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들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지난번에 강행 처리된 사법파괴 3대 악법과 연결된 사안으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이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소나기에 쥐어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당에서 공소 취소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소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다 조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다라고 먼저 선언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지금 바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의 총의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점진적 개헌이라고 하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이라고 하는 개헌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상으로 비춰집니다. 개헌을 부분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면서 선거에 맞춰서 선거 이벤트로 개헌을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 추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가재정법에 추경을 편성하는 사유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이 전쟁으로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습니까?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거 추경이다, 이렇게 불러야지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안이 편성이 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 추경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원칙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 현금 살포를 막고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신음하는 위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추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곰팡이 백신 국정조사 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주기 위한 선동용 땔감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제조 번호로 공급된 물량이 매우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 곰팡이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이상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확인되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것만 해도 200여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곰팡이 백신 국정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국회 행정개편 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특위에서는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대전, 충남, 그리고 부울경 등 행정통합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행안위에서 강원특별법 그리고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충청북도 충북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회 행정개편 특위 구성을 제안을 합니다. 일곱 번째,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최근 남영주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위한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들어서만도 32건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만 국회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국민들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인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또 검찰 안지 폭파시키기 위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런 걸 강행한다는데 이런 거 할 시간에 스토킹 방지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총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좀 우리 당의 의견을 총의를 모으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시키려고 하는 중수청 및 공수처법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과 권력 수사를 완전히 포기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에 해당 법안이 가진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평소 사법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답으로 발언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차진아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워낙 많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정치 검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이나 전부 다 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수사 및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즉 정권 종속성을 아예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수청의 경우에는 이 법률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돼서 실패가 예정된 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교육을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법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치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폐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검찰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검찰 완전히 폐지한다 그러고 나서 그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기존의 검찰의 일부 정치 검찰의 폐해를 더 심화시키고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과연 그것이 개혁인가, 이런 어떤 문제점에서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리는데, 3쪽에 보시면은 이른바 칼 슈미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독일의 나치 전체주의를 정당화했던 결단주의자인 칼 슈미트가 이른바 적과 동지의 논리로 적과 친구를 잘 구별을 해서 이 적은 공공의 적으로서 박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심각한 진영 논리 하에서 이 검찰을 악마화해서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결집을 확보하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쪽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어떤 공소청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인데, 이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인가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검찰의 어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해서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수사권을 통해서든 간에 이러한 그 검사가 수사의 어떤 주체로 되어 있는 것이 골격인데, 이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는데, 형사소송법 안에 지금 개정안은 아예 손도 못 대면서 먼저 이런 그 검찰청 폐지하는 거, 그 다음에 공소청, 중수청 이것부터 하는 것이 이게 악에 맞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역량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수사 노하우가 그렇다면 이 중수청으로 잘 이전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인력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거기에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 사람이 지금 현재에서는 더 없어 보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검사의 신분이 갖고 있는 신분상의 그러한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그 신분 보장, 즉 이 징계 처분에서는 파면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신분 보장이 강력하고, 그리고 정권에 맞서서 수사해서 직을 걸고 수사하고 나면 변호사라서 개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을 거는 것이 최후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경찰 중에서 어떤 사법 경찰 관리가 직을 걸고 수사를 합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 경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 보장이 안 되고, 또한 경찰 정권에 밑보여가지고 경찰에서 나온 사람은요, 정관도 예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탐정이나 할까 사실은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을 걸고 정권 비리를 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은
근본적으로 조직 자체가 그 계급 정년제가 매우 엄격하고 승진 경쟁이 매우 심하고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가장 먼저 정권 권력의 향배가 어디 있는가에 가장 민감한 조직 중에 하나가 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그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은 그 수사관들의 어떤 법적인 지위가 사실 사법 경찰 관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경찰 공무원법이 준용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사법 경찰청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나 다를 게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검사가 지위를 낮춰가지고 검사라는 그 신분을 버리고 그 중수청으로 가가지고 수사를 하겠으며 수사관으로 가는 어느 수사관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현행 검찰청법상 그 8쪽에 보면은 그 현행 검찰청법 37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 신분 보장이 있는데요. 공소청법 안에서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 징계에 의해서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설령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 그 파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일단 파면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면 처분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직을 걸고 수사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검찰 조직에 있는 한은 하명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상관의 부당한 어떤 그 압력이나 이런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말 잘 듣는 수사기관화하기 위해서 검찰 중에서 이런 신분 보장 때문에 신분 보장에 힘을 입어서 정권에 맞서는 몇 안 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검사들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소청법도 이렇게 개정해서 신분 보장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쪽에 보시면 그 첫 번째 패러글에 보면은 지금 이제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이 1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공소 취소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어느 공소청 검사가 공소 취소를 안 하겠습니까? 공소 취소 안 하면은 그 명령 불복종으로 해가지고 파면 처분할 텐데요. 누가 이 명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도 은근히 눈치만 줘도 공소 취소를 바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의 그 어떤 명분 자체가 정치 검찰의 문제였는데 오히려 정치 경찰화 그리고 정치 수사관화 그래서 경찰과 그리고 중수청과 이런 것들을 다 행안부 장관 하에 두고 심지어 그 중수청장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서 수사지휘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놓고 대통령과 정치권이 대놓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것은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쪽에 보시면은 마치 이제 문구만 보면은요, 네모 박스를 보시면 그 현행 검찰청법 8조하고 중수청법안 6조를 보면은 이게 그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그 검찰총장을 통해서 행사하는거나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중수청장을 통해서 행사하는거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행사할 때는 그만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게 공식적으로 행사한 10건도 안 되죠. 한 5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김종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천정배 법무장관이 처음으로 수사지휘권 행사했을 때 그것을 수용을 하되 사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찰 조직 전체를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장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 지휘하면은 똑같은 형태가 나오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이런 검사로서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분 보장이 있지만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검사들도 똑같은 신분 보장이 되지만 중수청장이나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 보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해서 수사 지휘를 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개별 사건에 있어서 수사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행안부 장관은 곧 대통령과 여당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이것은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이런 규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에 있어서 경찰청장에 대해서 이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이 중수청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갖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중수청과 중수청을 만드는 의도 자체가 결국은 정권의 하수 기관, 말하자면 나치에서 있어서의 그런 그 SS 돌격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절대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법경, 특사경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고 그리고 하는 것의 문제점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특사경의 법률 전문성 부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특사경이 속해 있는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특사경을 정치 도구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그때 대한항공 사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관세청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검사의 지휘 감독권이 완전히 삭제되면은 이러한 각계 특사경들이 결국은 그 기관장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 명제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조선시대의 그 망국적인 그런 예속 논쟁과 같이 교조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공소청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권도 없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수처에서 만약에 공수처 수사 대상인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영장 신청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대 구속기간이 30일이 되잖아요. 경찰에서 10일, 공수처 검사 20일, 1회 연장해서. 그런데 그 외에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10일밖에 안 됩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서 구속권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구속기간의 3배간의 차이가 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경찰에서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 기소하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잖아요. 중수청에. 그러면 중수청에 그 구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바로 송치하자마자 바로 구속 기소를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병이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열흘 만에 중수청에서 송치 받자마자 그날 바로 기소를 가능한가요? 이거는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자 하는 법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체계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게 되고, 인신구속에 있어서 인권 침해가 상당히 불가피하게 되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그 다음에 그 밖의 수사 대상자 간의 이 인신구속 기간에서 3배간 차이가 나는 이러한 형평이 안 맞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 기소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나라는 4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4인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나라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한 경찰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왕실 기소청을 만들어서 기소를 하게 경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을 이제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대비리수사청이라는 SFO에는 이러한 수사 기소가 분리되다 보니까 범죄 대응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전문성도 떨어져서 거기에 검사를 같이 둬서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현대의 세계 선진국의 어떤 본질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가 분리가 절대 진리라는 이런 망상에 기해 가지고 이러한 그 공소청과 그리고 중수청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기관을 설치하고 그리고 검찰청의 그런 법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정권에 종속시키고 범죄 대응력을 낮춰서 국민이 피해보든 말든 그것을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기소가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 목적이고 국민의 인권 보장은 상관이 없다. 국민이 그로 인해서 피해보든 받지 말든지 수사 기소 분리만 되면 된다라는 것인가? 수사 기소 분리가 절대 목적이고 국민이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제가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 우리 교수님께 직접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성국. 예, 교수님. 아니, 저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영장 청구권을 인정한 거 아니냐. 시한적이라고 이 조문을 보면, 관한 이런 표현을 써요. 관한. 영장 청구에 관한 일정,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보면은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해서 공소청 검사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유지된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영장, 이제 제가 발제문에도 있는데요. 그 영장 청구권이 이제 헌법제 16조와 12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조 3항에 보면 체포구속 압수수색 시에 검사의 신청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 16조를 보면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검사 신청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렇게 해서 영장 신청권을 이제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데, 그곳에 그 영장 청구권 안에 수사권이 반드시 불가결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 그 검수완박 사건 때 5대4로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재판관들은 영장 청구권하고 수사권은 별도라고 하는 의견이었고 4명의 재판관이 이 수사권과 이 영장 청구권은 분리가 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영장 청구권 조항이 도입된 거는요. 헌법에 도입된 거는 3차 그 1962년 때 이제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제 그 경찰이 3공화국 헌법 때 이제 경찰이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 때 국민들 향해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총을 쏘고 그리고 영장 청구권 남발하고 국민 인권 침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3공화국 헌법 때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다가 그 영장 청구권이 들어왔던 그 배경을 보면은 결국은 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할 때에 결국은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하려면은 그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수사의 경험이 없고 법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사권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관 5명의 의견에 따라서 수사권을 정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이제 특사경 같은 경우 보면은 법률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식품위생 뭐 단속 구청 직원들 나가고 단속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구속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영장 청구의 요건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검사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자기들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영장 청구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범죄자만 놓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영장 집행할 때 결국 특사경의 어떤 영장 집행에 있어서 지휘관권이 없어지게 되면 말하자면 실적 그거 수사 잘해가지고 자기가 승진하겠다 이렇게 실적을 우선시해가지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은 인권 침해가 아주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통제 장치가 없고 또한 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면 그 수집한 증거가 다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한 그 범죄자만 묻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을 규정했다라고 해서 수사권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사권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 청구권만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권만을 규정했을 때에는 사실은 이것이 거의 통과되는 이름만 검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이것은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 인권 침해를 막고자 한 것인데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상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실 걸로 판단하고 예, 우리 교수님 강의 얘기해서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